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뉴스 과학관에서 풀어드립니다. 햇살이 있는 과학 뉴스, 저는 앵커 전성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뉴스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얼마 전 4월 27일 모든 사물의 역사라는 전시가 개최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패널은 두 분이십니다. 전시를 기획하셨고 저와도 인연이 있는 두 분입니다. 김치아 사무관님, 강진영 주무관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치아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주무관입니다. 과학관에 그래도 지금 경력이 다들 꽤 되시는 분들이고요.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의 역사라는 좀 거창한 이름이 좀 붙었는데요. 네. 좀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는지 기획 의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들어보면 되게 거창한 이름인데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네, 자세히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요. 네네.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사물이니까요.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물이 뭘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사물에는 과학이나 기술들이 아주 많이 묻어 있거든요. 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또 우리 과학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동안 하고 그러니까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됐던 또 아주 사소해서 좀 지나치기 쉬웠던 그런 것들도 다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얘기를 담는 거죠. 또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또 다른 기관에도 또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협업들을 한 지가 좀 꽤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전시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다른 기관과의 오랫동안 협업을 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과천, 인천 어린이과학관, 그다음에 서울 시립과학관 이 세 개 기관이 이제 협력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담당자들 간에 이제 서로 통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통했어요? 마음이. 아,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예. 네. 거리가 멀어도 네, 마음이 거리가 통하죠. 네, 멀어도 마음이 알겠습니다. 통해서. 그래서 이 전시 기획자들의 기획력을 보태서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네. 이걸 한데 모으면 조금 큰 힘을 발휘하지 아.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첫 번째 협업이 아니라 네. 그 2019년에 갈릴레오를 주제로 이제 협력 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사물의 역사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세 개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고, 이번이 집이라는 첫 번째 이야기고,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물의 역사라는 주제가 선정이 되었고,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그 시리즈를 세 개 시리즈로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 각 시리즈마다 전시를 어떤 품목을 할까에 대한 부분은 거의 진짜 브레인스토밍처럼 막 이제 어떤 거 하자 막 이렇게 쫙 판을 벌려놓고 서로 하고 싶은 거 손들어서 하기. 사실 말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왜냐면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세 개 기관이 하다 보니까 뭐 통일성을 어느 정도 좀 갖춰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특징은 있겠지만 이 전시를 하면서 어떤 컨셉이나 또 연출을 의도한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협업 전시는 각 기관에서 만들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게 색깔이나 모양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한데 모았을 때 이게 하나의 전시로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전체 오브제 프레임 모양하고 재질을 만약에 통일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료인 파이프를 가지고 그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설명 같은 것들 원리 설명편에 걸 수가 있잖아요. 또 이게 기본적으로 기관을 돌아야 되는 순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당 이렇게 세트가 구성이 된다면 이동하기도 쉽고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전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수도꼭지도 있고 뭐 휴지도 있고요. 뭐 자물쇠도 있고 막 이래요. 부제도 보면 생각하지 못한 사소함의 역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체중계는 뭐 특별한 게 어떤 요소가 있었죠? 무게를 이제 재는 도구인데 거기에 사람이 올라간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수치를 측정해서 기록한 사례는 1614년 정도나 돼서야 이제 파도바 대학의 산토리오라는 그 의사가 이제 파도바 대학, 이탈리아에 있는 파도바 대학. 갈릴레오의 친구였다고도 합니다. 이분이. 아, 그렇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자기가 먹은 양과 이제 배설한 양, 그다음 자기의 체중을 30년간 기록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피부나 호흡기 같은 데서 이제 수분이 증발하는 현상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걸 다 수치로 이제 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갈릴레오 친구였다면
사실 갈릴레오의 일화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 갈릴레오가 파도바 대학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측정하라. 아마 이제 이분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몸을 측정해서 그 변화를 알고 싶어 했던 거겠죠? 네. 그때 당시 형태는 약간 약방에 가면 이제 대저울 네. 있잖아요. 그 대저울을 크게 키워서 의자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그런 형태인가요? 아,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전시품을 만든 모티브는 페니스케일이라는 체중계예요. 네. 그래서 체중계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못하다가 이 1800년대, 1880년대 이후에 네. 페니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대중한테 큰 인기를 얻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동전을 하나 투입을 해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이제 몸무게를 재는 슬롯 머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네, 우리 저기 맞아요. 전화기를 그렇게 했듯이 맞아요. 예, 예. 동전을 넣어서 몸무게를 잴 수 있었던 거죠? 이 페니스케일은 당대에 엄청난 인기를 끌어가지고 미국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등장하기도. 길거리에 이렇게 영화를 원래 뭐 페니스케일 찍으려고 한 거 아닌데 음. 예,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옛날 영화죠. 무성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길거리에 이렇게 페니스케일이 배경. 보이는 거죠. 그 페니스케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된 게 이번 전시품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과천과학관에서 이제 기획한 거고 인천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를 시그니처로 내밀었어요. 네네. 수도꼭지도 역사가 있습니까? 아, 네네. 저희도 놀랐습니다. 아, 인천에 사실 조금 뭐 수도꼭지라든지 휴지라든지 네. 저희가 이거 가능할까? 약간 이런 네. 부분들을 오히려 또 관심을 가지셔줬고 또 아이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수도꼭지 얘기 잠깐 뭐 드리자면 수도라는 개념은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구성하는 구성품이 있었고 네. 물론 이제 귀족이나 이런 왕족에게는 이제 배관, 집까지 가는 그런 수도 배관도 있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개폐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뭘 하나 껴놓다가 다시 아, 이렇게 그냥 뺐다가 물길을 막았다가 예, 네. 뺐다 빼놨다가 약간 이런 형태의 그런 손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네. 것들이 생겨났었고요. 근데 그런 형태가 계속 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나사탭 이렇게 수도꼭지라고 네네. 하는 나사 형태의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려서 돌리면서 막는 예, 거죠. 네. 그게 이제 1848년에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최근 일이지 않나. 얼마 안 됐네요. 네네, 그것 좀 놀랬어요. 네. 그게 이제 개발됐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쓰고 있는 수도꼭지는 다 이렇게 그냥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네.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형태인데 네네.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맞아요. 온수랑 냉수가 네.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트는. 양쪽 손으로 이렇게 뜨거운 네네. 물 찬물 이렇게 그래서 했었잖아요. 그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렸을 때 좀 그게 좀 싫었던. 아, 저도 네. 그 기억이 조절을 잘해야 되는. 네네. 네. 차가운 물은 또 겨울에 너무 차갑고 네.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1940년대에 이게 한 개의 수도꼭지로 합해지는 특허가 나와요. 아, 온수와 네. 냉수가 합쳐져서 나오는. 6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가 1980, 90년대니까 네. 들어온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사실 이 얘기는 사실 휴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70년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저희야 뭐 이유지만 네. 아니 뭐 사실 여기 강중화님 계시는데 강중화님 어렸을 때 심지어 네. 그때 거기는 어떻게 지프로 그러면? 아닙니다. 그때 네. 신문지 썼습니다. 아, 신문지로요? 네. 네네. 그 이런 것처럼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었는데 지금 너무 되게 당연한 데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죠. 그 당시 네. 지금 저도 뭐 사실 그 정도의 세대는 아니지만 음. 실제적으로 대중화가 된 거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된 네, 거죠. 한 맞습니다. 30년 정도밖에 네네, 안 된 맞아요. 거잖아요. 희한하네요. 근데 지금 진짜. 뭐 물휴지 아니면 안 쓰지 않습니까? 아, 네네. 네네. 그런 것처럼 네. 물휴지로도 그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죠. 네네. 또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거 개발된 그 필요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만 쓰이는 거죠. 아,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뭐 네,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필요가 굉장히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열쇠 모양 같은 거는 심지어 이집트 때 나온 그 모양 그대로 형태만 조금 바뀔 뿐이지 맞아. 한 원리는 4,000년, 똑같습니다. 5,000년 네, 됐죠. 맞습니다. 그것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소름 돋더라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누가 만들었는데 그거가 해결된 그 목적이 굉장히 잘 해결됐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쓰는구나 사람들이. 다음은 그러면 서울 시립과학관의 시그니처는 세탁기예요. 세탁기 원형을 보자. 뭐 그렇다고 보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빨래터에서 이제 방망이로 때리거나 뭐 내려치거나 휘젓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원형인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의 노동력을 조금 대신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세탁기에 되게 여성 친화적인 네임들이 많이 붙어요. 뭐 우먼스 프렌드, 해피데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성을 타겟팅으로 하는 이제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역사를 보자고 하면 최초로 워싱머신이라는 카테고리로 워싱머신. 워싱머신. 한국 발음으로 한번 해주시죠. 워싱머신. 이거 네. 알아듣긴 쏙쏙 알아듣겠네요. 네. 영국에서 특허가 나온 건 1691년이라고 해요. 이제, 그래요? 그 이후에도 뭐 세탁기가 등장은 하지만 네. 1800년대 이전에 세탁기를 사용했다거나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은 거예요. 뭐 서울에서 김서방 세탁기? 이 정도였다가 이제 그 초창기에 처음 나왔을 땐 오히려 조롱의 대상, 세탁기라는 게 잘 안 빨리거나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희화의 대상이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 처음에 뭔가 이렇게 개발돼서 딱 나오면 이게 약간 우스운 거죠. 그냥 네. 때려서 빨면 되는데 뭘 저렇게까지 굳이 뭐 저렇게까지 뭐 저게 더 피곤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는 세탁기가 막 개선이 되고 기능도 개선이 되고 디자인도 개선이 돼서 이제 편리해지는 단계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으로 상업화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도 현대 세탁기와는 조금 비교할 수 없게 불편한 부분들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물이 수동이에요. 물을 퍼다가 이렇게 그래서 네. 기계인데 사람이 필요로 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손으로 뭐 휘젓든거나 이렇게 발로 페달을 밟는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 세탁기였던 거죠. 네. 설마 짜는 것도 그러면은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무슨 이제 뒤틀거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금 위험하기도 했대요.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단추나 장식 같은 게 망가질 수 있어서 이런 거를 다 제거해야 하는 수고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리한 부분들은 있었던 거죠. 보통 뭐 15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수동까지 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계지만 사람이 필요로 하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국내에도 세탁기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짤수기와 세탁조가 분리돼서 이수조 세탁기였어요. 그래서 옮겨줘야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거기다가 용량은 1.8kg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에 1969년에 이제 금성사에서 백조 세탁기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1.8kg인데 지금 우리 용량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쓰는 거? 최대 용량 뭐 요새 많이 큰 게 23kg, 24kg 정도 나간다고 하고 더 소름 돋는 건 그게 바로 젖은 빨래의 무게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과도하게 세탁기 넣으면 이제 모터가 이렇게 원심력인 거잖아요. 결국 회전하는 모터가 쉽게 망가지는 이유가 너무 과용량으로 빨래를 몰아서 하는 경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빨래는 적당량으로. 나눠가지고 조금 생각보다 적게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잘 빨리더라고요. 네네. 이게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관람객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사물들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사무관님이랑 주무관님께서는 이 전시를 준비하시거나 그런 과정에서 의미가 있었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학하면 사실 되게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희도 몸담고 있지만 그런 얘기 생각이 왜냐면 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 얘기하고 뭐 뉴턴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과학적인 얘기, 과학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놓치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저희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영사님이나 우주관님 또 그리고 서울시립 뭐 인천 어린이과학관에 그런 분들 이런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시가 될 수 있겠구나. 필요가 과학을 만들고 기술을 만드는 거지 않나라는 당신은 어떤 필요로 어떤 물건을 만들겠냐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할 수 있으면 저희의 역할은 다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강주모님께서도 마무리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전시 파트에 온 게 어쩌면 조금 생소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조금 느끼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그런 우려가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이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보람되기도 했고 막상 찾아보니 또 재밌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두 분이 사실 재밌어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전시실에서 모든 사물의 역사가 전시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CL이다 CaCO3다 2HCaCaCO3는 CaCl2CO2H2다 나는 테리안 그 다음에